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13 유니티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한 무인 자동차 강화학습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을 하게 된 K13팀입니다. 먼저 저희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저기 보이는 트럭이 장애물과 구비구비된 도로를 피해 정확하게 주행하여서 강화학습을 통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융합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었고, 이런 배경 속에서 대표적인 융합 기술 중 하나인 무인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물리적 현상을 고려한 로봇 및 차량 제어 알고리즘을 경험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의 기초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화학습과 다른 학습 방법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에는 여러 학습 방법이 있고, 강화학습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 여러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것이고, 비지도학습은 정답 라벨이 없는 데이터들을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끼리 군집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은 이 두 학습과는 좀 범주가 다른데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학습하여 그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답에 가까운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강화학습이란 행동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여기 예를 들어 스키너의 쥐 실험을 보겠습니다. 여기 스키너 상자 안에 쥐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먹이가 나오게 되죠. 이런 스키너 상자라는 환경, 쥐라는 에이전트, 지렛대를 누르거나 돌아다니는 행위가 행동이고 보상이 먹이라고 했을 때 이런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함에 따라 보상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는 이 보상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모식도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학습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또는 행동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강화학습을 하는 데는 안드레이 마르코프가 만든 마르코프 결정 과정이 사용되는데요. 마르코프 결정 과정이란 의사결정자의 상태를 S, 새로운 상태, 그러니까 다음 상태를 S', 중간에 거쳐가는 행동을 A, 보상을 R, 보상함수를 RA, 전이항람수, 할인인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여 다음으로 갔을 때 최대 보상이 어느 정도 될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적계획법 등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 동적계획법이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문제를 가장 간단한 문제들로 쪼개서 푸는 것입니다. 이 쪼개서 풀었을 때 문제의 전 답을 기억해서 만약에 그 문제를 다시 풀게 된다면 기억한 답을 바로 사용하게 되어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벨만 방정식 역시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학습은 일반적인 알고리즘과 달리 에이전트가 환경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취득해서 학습하며 상태에 따라 최대의 보상을 받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강학습의 특성을 이용해 유니티 시뮬레이션 속 자동차를 목표 지점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하다면 최적의 경로로 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PPT, 네.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는 거리를 감지하는 센서를 가진 트럭이 있고, 그 트럭이 지나갈 트랙하고, 그리고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트랙에는 여러 장애물들과 커브가 있기 때문에 트럭은 이것들을 피해서 꼬린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전 연구에서는 트럭을 조종하는 방법으로 센서 값들을 연산해서 장애물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이나 센서 값이 작다면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게 제작해 보았고, PPT 넘겨주세요. 보았고, 일부는 성공했지만 센서 값을 소수점으로 조절하거나 방향 또한 소수점으로 미세하게 조절하는 등 많은 반복 작업이 필요한 하드 코딩이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트럭을 조정하는 부분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로 대체해서 주행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장애물을 인식하기 위해 센서 값을 입력받고 장애물을 피하는 액션을 찾아냅니다. 에이전트가 취한 액션의 종류는 크게 핸들의 방향과 주행 속도로 나눌 수 있는데 취할 수 있는 액션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행 속도를 어떤 값으로 고정하거나 방향을 마이너스 45도에서 플러스 45도까지의 방향 중 몇 가지로 나누거나 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액션을 수를 줄여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강학습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만큼 Q러닝, DQN, PPO, TRPO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그 알고리즘마다 각각의 장단점과 특성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DQN, PPO, 자연선택 알고리즘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해보며 알고리즘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성능을 분석해보며 시뮬레이션 환경 속에서 자율주행을 구현해냈습니다. 네, 다음 DQN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2015년 네이처의 논문을 통해 DQN 알고리즘을 발표했습니다. DQN은 딥러닝과 과학습을 결합하여 인간 수준의 높은 성능을 달성한 첫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기존의 Q러닝은 Q를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하여 학습을 했지만 이는 모든 Q 밸류를 저장하기에 많은 메모리와 긴 익스플로레이션 타임이 필요한데 이를 딥러닝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하여 Q 테이블에 해당하는 Q 펑션을 근사하였고 이는 모든 스테이트 액션에 대한 Q 밸류 값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DQN 이전에도 심층신경망을 활용해 근사한 아이디어는 존재했지만 많은 경우 상태 공간이 작음에도 학습이 잘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타리 게임을 해결하면서 특별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없이 다양한 아타리 게임을 풀 수 있는 심층신경망 구조가 제시되었고 이가 논문으로 나오면 DQN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타리 2600의 대부분의 게임을 성공하고 특히 그중 29개 게임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논문에서 DQN은 앞서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강학습에서 생긴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총 3가지를 통해 문제 해결과 성능 개선을 이루어냈는데요. DQN 논문에서 첫 번째 CNN, CNN 두 번째 Experience Replay, 세 번째 타겟 네트워크 이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CNN을 처리하여 높은 차원의 이미지 인풋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입니다.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하여 얻은 온폴리시 샘플들을 통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온폴리시 샘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샘플에 대한 의존성이 크고 그렇기에 폴리시가 수렴하지 못하고 진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인데 이 방법은 각 타임 스텝별로 얻은 샘플을 다음 아래와 같이 튜플 형태로 데이터 셋에 저장해두고 임의로 뽑아 미니 배치를 구성해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 타겟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된 타겟 네트워크를 둠으로써 업데이트하는 동안 타겟을 계산하는 식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이유는 타겟 값을 구할 때 이 파라미터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다음은 알고리즘과 코드 설명입니다. 먼저 강학습에 필요한 모듈들을 불러줍니다. 다음 리플레이 버퍼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버퍼의 스테이트와 액션 등 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을 저장하고 버퍼 리미트인 5만을 넘어가면 선입 선출식으로 버퍼 용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샘플 함수에서는 버퍼에서 랜덤으로 뽑아 미니 배치를 만듭니다. 다음 큐넷 클래스입니다. 토치.nn. 모듈을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인데요. 스테이트 5개를 입력받아서 인공신경망을 통해 액션 31개의 출력값을 출력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액션은 주행 방향으로서 오른쪽 45도가 1이고 왼쪽 45도가 마이너스 1을 나타내게 되는데 저는 이를 30등분하여 총 31개의 액션을 만들어 진행하였습니다. DQ에는 입실론 그리디 논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입실론에 해당되는 수치만큼의 확률로 랜덤하게 액션을 취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탐정 알고리즘을 통해 액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입실론을 만약에 0.2로 두면 20% 확률로 랜덤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고 80% 확률로 그리디 알고리즘을 따라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실론 값은 에피소드가 진행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며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트레인 함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리플레이 버퍼 클래스에서 랜덤으로 배치를 뽑았던 샘플 함수를 이용해서 학습에 필요한 값들을 받고 이를 이용해서 파이토치가 제공하는 스무스 L1 로스를 이용해 로스 값을 계산하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메인 함수에서는 저희가 사용할 유니티 시뮬레이션의 환경을 불러오고 Q와 Q 타겟의 네트워크를 선언하고 메모리를 리플레이 버퍼를 통해 선언하게 됩니다. 밑에 RWD 함수는 보상을 정해준 함수인데요. 이는 트럭의 위치와 도착점의 거리를 계산하고 도착점에 도달하면 골을 외침으로써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때 도착하면 보상 100만을 주고 여기에 걸린 시간의 상수를 곱하여 빼줍니다. 이것은 도착점에 도달하되 최대한 효율적인 움직임을 움직이라는 뜻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착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나면 보상을 마이너스 만을 주게 되는데요. 밑에 실행문은 에피소드가 입실론 크레딧 논법을 따르게 코딩을 하였고 각 스텝이 실행될 때 센서 값에 신경망을 넣고 센서 값을 신경망에 넣고 무한 액션을 이전 액션과 2대8로 적용함으로써 움직임을 보정해주게 됩니다. 네, 이것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DQN을 통해 프로그래밍한 결과고 실제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후 DQN은 보상이 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잘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여러 에피소드를 보며 이전의 보상값과 현재 보상값의 차이를 보상값으로 가진다면 더 효과적으로 강화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PPO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 발표된 알고리즘입니다. TRPO라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면서 또 튜닝이 오래 걸리지 않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PPO는 이 TRPO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연산 과정을 이차 미분에서 1차 미분으로 간결하게 만든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폴리시 기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폴리시 파이 값을 직접 찾고요. 그리고 모델 프리 방식이기 때문에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잘 작동한다. 업데이트 후 얼마나 변할지 그 추정치를 사용하고 그 폴리시 업데이트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며 또 큰 스탯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코드 가독성이 높은 것이 특징인 그런 이상적인 알고리즘입니다. PPO 알고리즘의 시연은 카트풀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330의 모습입니다. 성공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GitHub 성은로 계정에서 공개한 미니멀 RL을 레퍼런스 코드로 사용하였습니다. 거기에 렌더링 기능을 추가하여 이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고요. 저는 강화학습이 아닌 두 가지 알고리즘도 사용해서 트럭에게 운전을 트레이닝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 자연선택 방식입니다. 왼쪽은 트럭을 위에서 본 일러스트인데요. 이 오른쪽의 식의 SEN은 센서에 인식된 거리 값의 단위를 변환한 것이고요. 그리고 FAC는 팩터, 즉 인자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식은 거리값과 인자의 곱의 산술 평균을 통해 핸들 각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 센서가 5개지만 인자는 3개만 있어도 사실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 트럭에 표시한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트럭이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자 L의 부호를 반전시키면 인자 R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 F에도 마찬가지겠죠? 각 인자는 0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유산한 수를 사용하여 매 세대마다 돌연변이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면서 각 인자의 증감량의 절대값은 약 0.3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하였고요. 인자를 세밀하게 조절해주면 이렇게 각 센서 값이 변화했을 때 핸들이 적절히 반응하여 자동차가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을 통해 만든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약 12분의 트레이닝을 거친 1056세대의 트럭이고요. 오른쪽은 약 6시간의 트레이닝을 거친 6200세대의 트럭입니다. 사실 이 둘은 완주하지 못했는데요.
바위 뒤에 보이는 상자를 지나면 결승선이 있습니다. 근데 훈련 시간이 아무리 증가해도 이 바위를 회피할 수 있는 변이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저는 시뮬레이션을 종료하였습니다. 제가 시도한 두 번째 방법은 인자 이진 탐색 방식입니다. 핸들 메커니즘은 앞서 설명드릴 것과 동일합니다. 산술평균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신 각 인자의 값을 유산함수가 아닌 이진 탐색 기법을 사용해서 피팅합니다. 인자 L을 예로 들자면 이렇게 A와 B 값을 대입했을 때 점수를 비교하고요. 이 경우에 리워드가 B가 더 크겠죠? 그럼 B를 기준으로 이진 탐색을 다시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한 인자당 5번 반복하고요. 튜닝이 끝났다면 다른 값에도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이 루프를 반복하다 보면 리워드가 점차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동영상으로 작동 모습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아까 보여드린 그 자연선택 알고리즘에서 1056세대보다 약간 빠르고 6200세대보다 약간 느린 기록인데요. 여기까지 학습하는데 25초 걸렸습니다. 이렇게 인자 이짐 탐색은 초반 경로 탐색 속도가 가장 빨랐지만 트레이닝은 여기서 이어서 거의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 이후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강화학습이 아닌 방식에 대한 제언입니다. 인자 자연선택 알고리즘은 확률적 탐색에 의존하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학습이 느리고요. 그리고 편향적으로 이루어져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교체 기법, 즉 크로스오버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룰렛 휠이 있겠죠? 이런 장치를 마련하면 편향적 학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 이짐 탐색 알고리즘은 초반 경로 탐색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여러 인자를 한 번에 피팅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각 인자의 방향성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트레이닝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자 값에 대한 점수 그래프가 아래의 그래프처럼 대칭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도 한쪽 값만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회색 막대로 표시한 두 군데 보시면 됩니다. 이진 탐색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둘 중에 지금은 하나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탐색 해상도를 가변 조정하는 기능을 도입해서 트레이닝을 가속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히스토리 기능을 구현해서 이 그림처럼 대칭성을 갖는 그래프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향후 계획은 DQN과 같은 강화학습 종류인 A3C, DDPG, PPO 알고리즘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고, 이를 이용해 다른 게임이나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는 유니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프로그램을 강화학습을 통해 제작했습니다. DQN 방식을 통해 구축해 보았고, 이는 완전 성공했으며 보상을 그냥 준 버전과 이전 보상과의 차이를 보상으로 준 버전 둘 다 구현해 보았습니다. PPO 방식을 이용해서는 오픈 AI인 카트폴 시스템을 구축해 보았고요. 네, 또한 강화학습 외에 도 작성했는데 인자 이진 탐색과 인자 자연 선택 알고리즘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상별 DQN 주행 영상과 인자 이진 탐색, 인자 자연 선택 방식으로 코딩한 주행 영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순서대로 김동욱, 윤준영, 김건우, 이한진 학생분 순서대로 소감 발표해 주시고 다음으로 조교님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를 하면서
일단 개인적으로 연구에 대한 궁금성이나 인공지능에 대해 이걸 어떤 식으로 과연 활용을 할까에 대한 실습적인 부분에서 질문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팀원들 또는 조교님과 소통을 하면서 그쪽 방향에 대해 많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분들께서는 소감 발표해 주시기 전에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이름 말씀해 주시고 아,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산과학고등학교 김동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과학고 1학년 윤준영입니다. 이 활동에서 가상 환경을 설정하고 직접 유니티 환경에서 작동하는 코드를 작성해 봄으로써 제 프로그래밍 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 진로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 것 같고 저는 직접 과학학습을 구현해내지는 못했지만 과학습이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 건지 같은 과학습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경상과학고 2학년 김건우입니다. 평소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가르쳐 주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조교님의 도움을 받으며 DQN을 이용해 코딩을 하였습니다. 코딩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 과학습의 다른 유형인 PPO와 DDPG 같은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코딩하여 이 시뮬레이터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학년 이한진입니다. 저는 이번 프리-URP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 보기 전에 이론적으로만 접해서는 알기 힘든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배워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자연선택 알고리즘을 과거에 접하고 흥미를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실제로 도전해볼 엄두가 안 났었는데 도전해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궁금한 것을 여쭤볼 수 있는 어른들이 옆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조에서 열심히 연구한 결과 발표 들으면서 제 진로를 향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저 조교고요. 사실 처음에는 좀 우려가 많았는데 이게 워낙에 좀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뭐 그런 내용들이라서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 기술을 제가 좀 맡으면서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 기수 저희 조 학생들은 이렇게까지 하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진짜 이 정도까지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당황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네. 그 향후 사후 연구도 제가 계속 채찍질을 할 테니까, 저의 목표는 공돌이의 삶이 어떤 건지 좀 깨우쳐주는 게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끝까지 교육에 이 매를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